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과거 외국에게 약탈됐다가 한국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에 이어 취득 시효가 완성돼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016년 부석사가 제기했던 불상 인도 청구 소송 재판이 긴 시간 이어졌는데요. 7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1심 재판부는 기존에 이 도난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마도에 옮겨졌다면서 부석사 손을 들어줬었죠. 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약탈당했더라도 지금 수십 년 동안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겁니다. 자, 이 판결 자세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2심에서는 권리 주체로서 고려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리적 오해였고 잘못 판단했다는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한 것이고요. 네. 다만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거할 때 점유 시효 취득 20년이 완성돼서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심 재판부에서는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인지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던 건데, 근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부석사에서 유물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대법원이 동일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2심에서 동국 여지승남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동국 여지승남에 나온다라는 그 역사 사료를 제출을 했고요. 네. 또 이제 현재 부석사의 발굴을 통해서 불상과 동시대 혹은 그보다 앞선 시대에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탈당했다가 절도범이 들여온 국가문화재 소유권을 다투는 사건인데 재판부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옛 민법이 적용이 된 건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옛 일본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법원은 판결한 것 같고요. 다만 약탈문화재에 점유 시효 취득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이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탈이 불법인데 그 약탈을 합법화해주는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네. 약탈은 어떤 경우에도 합법화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류의 가치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쯤에서 그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점유 시효 취득 연수만 다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민법을 적용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해 준다라면 일본 민법이나 우리 민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약탈된 문화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탈 문화재에 점유 시효 취득을 적용했다는 거가 오류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시효 취득의 기산점인 53년 이전에 다시 말해서 51년도에 이미 복작물이 나와서 고려국 서주에
모시기 위해서 이 불상을 만들었고 그 목적이 고려국 서주부석사에 영원토록 모시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거는 약탈의 명백한 증거다. 근데 그 약탈이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을 인정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합법화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판결로 이렇게 인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교계 그리고 문화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조계종은 즉각 성명서를 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십만 점의 피약탈 문화재 국가입니다. 거의 60만 점 이상 되는 문화재가 약탈돼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되는데요. 일본에만 30만 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약탈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판결이다. 그런 많은 문화재들을 합법화해준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잘못된 판결이라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근데 혹시 과거에도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종교단체의 소유권 분쟁 같은 게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호암미술관과 그 가평 현등사회 그런 소송도 있고요. 네. 월정사와 문화재청과의 그런 소송도 있고요. 많습니다. 네. 그런 소송들이 대부분은 이제 사찰이 승소를 했고요. 네. 호암미술관이 승소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 때문에 현등사의 사리함은 호암미술관이 재판에 이기고도 스스로 현등사에 기증하는 그런 결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사건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 사건도 이제 부석사가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적 여론과 일본 내 여론 그리고 전 세계의 문명 국가들의 그런 여론들이 앞으로의 불상의 향방을 결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부석사가 결국 패소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앞으로 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외교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는 고지도를 멕시코의 변호사가 프랑스 박물관에서 절도를 해서 멕시코 국내로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적 노력으로 끝내 그 환수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부석사 불상 같은 경우는 약탈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의 사례를 좀 들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다음 문제는 불상 반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국가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이념 등을 고려해서 이 사건 불상의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렇게 덧붙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불상 반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절도품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곳에 반환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현재 보편적인 가치는 점유자가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우리 법원에 와서 그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약탈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탈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에 외교부 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네.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봤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불상은 1330년쯤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근데 문화재로서 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1330년 2월 달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더 의미가 깊은 것은 그 32명의 시주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네, 그 이름에는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모두 동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지역에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내력이 밝혀진 불상이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국보급 문화재다. 네. 또 예술적으로도 조형미가 뛰어난 국보급 문화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불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주민들이 좀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이루어지는 불사에는 신분 계급이 일정 정도 높으신 분들이나 생계가 조금 쉬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셨는데요. 네. 고려 서주 부석사 관세음보살상은 이름에서 보면 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돌쇠라는 뜻이고요. 네. 또 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돼지 돈자에 지킬 숫자거든요. 돼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당시로서는 이제 천민 신분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분들까지 내세에는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이 불상을 만드는데 동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는 이제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요. 귀족들이 많이 불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떠나서 불사에 동참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고려 서주 부석사에 영원토록 봉양해서 내세에는 고통이 없어지고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바라난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 앞으로 약탈문화재 환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본에 현재 7만여 점에 이르는 약탈문화재를 갖고 있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30만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탈문화재를 환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적으로 유출된 그 약탈문화재에도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약탈당한 문화재는 굉장히 많지만 또 실제로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련 규정 등을 좀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할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명시한 부분도 문화재가 점유 시효 취득을 적용받느냐의 부분을 갖고 문화재 보호법을 거론을 했는데요. 네. 그 문화재 보호법에는 국유 문화재만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법을 정비해서 사유 문화재도 그런 물건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네. 대법원 판결도 달라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 그 운동을 해서 국유나 사유나 분별 없이 문화재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의 지금 분위기는 분노심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불자들이나 또 서산시 의회나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또 분위기를 저희 부속사에 전화를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약탈된 문화재가 합법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의지들을 모아서 여론화해서 재판에는 졌지만 결국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지 스님으로서 최종 판결이 나고 좀 심경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 7년간의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가짜 부석사설이라든지 불상에서 나온 복장기와 불상이 가짜다. 이런 이야기부터 근거 없는 이야기로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낭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탈문화재에는 새로운 이제 법제도를 적용을 해서 다시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약탈문화재는 우리가 정말 원소장처에 돌려놓아야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빛나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전쟁과 약탈을 당하면서 해외에 지금 70만 점에 이르는 우리의 문화재가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나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부터 환수와 보호까지 모든 법 제도와 여론을 형성해서 전 국민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이 패소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